피고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계획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변호인 말고 그 CCTV를 이제 보고 그때 번복할 그 즈음에 변호인하고 상의했다고 조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상의하셨던 변호인이 그 조사 단계에서 참여했던 변호인인 거죠. 즉 피고인의 조사 단계에서. 그래서 조사 단계 그 변호인이 모든 거 다 물론 이제 그때 증인은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나셨지만 모든 걸 다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일부는 인정할 건 인정하라. 근데 포고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 변호인께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 본 거는 봤다고 내지는 받았다라고 인정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CCTV를 보니까 피고인께서 선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포고령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서 그다음부터 진술하신 겁니까? 네, 아마. 그리고 그때 아까 이제 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으로 저희가 묻는 건 증인의 기억인데 그때 그 집무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포고령을 받다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때 피고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 하나 그리고 변호인하고 상의한 부분 그리고 김영우 장관이 그 피고인이 포고령을 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니까 피고인은 정확히 기억을 못했지만 아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내가 포고령을 받았거나 보았다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추단이 되는구나 추측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진술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포고령에 계속 물어보니까 포고령을 그 다음에 보시고 인식한 거는 어쨌든 계엄 이후에는 포고령 내용을 인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기억들 본인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 후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다 대답하면서 오늘 이렇게 조서가 작성된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럼 뭐 앞에 질문 제가 좀 착오에 따라 질문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술하실 때 뭐 검사든 뭐 아니면 제3자든 간에 누가 이렇게 뭐 진술을 해달라고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겁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진술한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시죠? 네, 다음 질문. 54만 관련입니다. 피고인이 그 야당 대표가 군대 동원해서 국회의원 체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내용 등 보도되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 관련입니다. 그 피고인께서 군대가 계엄군이죠.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당연히 계엄군이지 않습니까? 이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 내지는 뭐 관련되는 사람들 김영현 장관이든 그 아까 보니 조태열 장관도 뭐 군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계획하거나 상의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군대 얘기는 처음 들으신 게 언제입니까? 뭐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계엄 선포된 이후에 언론을 보도를 보면서 그때 군대가 계엄군이 국회에 가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66항 관련입니다.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니까 본인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 그렇게 진술을 해서 증언을 해서 피고인께서 우리 진술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그 국무위원들 진술하고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검사님 물어보실 때 피고인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피고인 생각하실 때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연락해서 어쨌든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네, 그래야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한 신문사항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물어보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때 왜 피고인을 부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우리나라 대통령 간에 그 정상 면담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결정이 됐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망 생략하고 3회 가항입니다. 피고인이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 연락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대통령 연락과 강혜구 실장 연락은 안 됐지만 어쨌든 문자 보내고 하는 이런 것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과 연락한 적은 없으신 거죠? 없었습니다. 사항입니다. 피고인이 도착했을 때 김영우 장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죠? 네. CCTV를 한번 보겠습니다. CCTV에 보면 22시 40분 37초경입니다. 김영우 장관이 앉아 있고 피고인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이 장면을 보면 지금 피고인 표정이나 김영우 장관의 표정을 보시면 서로 지금 계엄에 대해서 알고 왔다면 이런 표정으로 처음에 들어온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아주 뭐 심각하거나 어둡거나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영우 장관이 당초에는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김영우 장관이 저희 법정에 나와서는 자기가 그때 들은 게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앉아가지고 대화를 뭐 만년 대화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하시거든요. 혹시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는 기억 안 나십니까? 뭐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이고 하시니까 뭐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거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됐습니다. 6항 물어보겠습니다. 집무실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니까 비상겸 하려고 한다. 사실 나의 결정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용산에 있는 간부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이때 처음 비상겸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네. 피고인은 대통령이 비상겸 선포할 계획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엄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정이 계엄을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당시에 비상겸의 필요성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얘기 안 하셨습니다. 선포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까? 네. 그 목적 같은 거. 예, 뭐. 라항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반대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비상계엄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취지로는 말씀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피고인의 생각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우리나라 발전의 큰 두 기둥인 대외 신인도와 경제 이것이 저는 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윤석열한테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나라의 네네. 그 상황으로 봐서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계엄하고는 같이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거는 네. 양립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제가 묻는 거는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쓰신 건지 아니면 이런 취지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윤석열을 상대로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 계엄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톤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피고인 아까 검사님이 27항에서 물어보실 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내용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후에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또는 계엄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는 말씀하셨다고 네. 진술하셨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반대라는 말은 안 하셨죠. 네. 반대라는 단어는 안 표현을 쓰셨죠. 썼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다만 재고해 주십시오라거나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 신인도가 엉망됩니다. 다음에 그걸로 그친 건 아니고 재고해 주십시오 또는 계엄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한 것 같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네. 바항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도 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라고 피고인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 요청해. 이야기는 조 장관 같은 경우도 외교부 차원에서 계엄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만류할 것이기 때문에 조 장관의 의견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사항입니다. 피고인 역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의 말도 들어보라고 건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진술하셨는데 이렇게 건의한 이유도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으니 누구든 이야기하면 만류하는 발언을 할 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항입니다. 아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기 때문에. 자항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라고 건의한 이유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반대라는 말은 안 하셨으니까 비상계엄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만류했지만 대통령이 피고인 말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계속 그 계엄에 대한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했다는 거죠. 7항입니다. 피고인 국무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한번 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건 개의 의견을 제가 한번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무회의의 일시, 장소, 주재자, 안건, 계획서 이런 거는 미리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국무위원 전원에게 회의 출석을 통지하죠. 네. 나항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회의를 할 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거나 국무위원 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는 않았죠. 이 사건 계엄 이번에 전에 그걸 국무회의라고 하는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네. 있습니다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는 없었습니다. 예. 다항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고 말한 것 이외에 국무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항입니다. 대통령에게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을 특정해서 말하거나 국무회의의 의사정적수에 맞춰서 국무위원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망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도 회의 진행 자체는 총리가 담당하죠. 대통령께서 개의, 모두 말씀, 그리고 폐회 이거는 대통령께서 하시고요. 그 중간에 안건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그런 일은 총리가 다 주재하죠. 예, 그 앞에 질문과 관련해서 집무실 안에서 네. 정족수란 말을 누군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요건이란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요건도 기억에 없습니다. 정족수 요건 다 기억이 없습니까?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시라고 건의한 것 외에 담당자에게 국무회의의 진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8항입니다.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시사항이 아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 문건이라는 거는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 외에 다른 공무위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 이것을 목격한 적 있으세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9항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10일 후 뒤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계엄사령관 박안수를 알지 못하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사실도 비상계엄 선포 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죠. 네,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사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2025년 2월 4일 피의자 신문조서 2회 부분인데 이때 조사받을 때도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 1호를 대통령과 함께 열람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포고령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맞죠? 네, 그리고 다항입니다. 5월 26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상계엄 선포문 외에 다른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지시 문건을 포함한 다른 문건을 목격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라항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2일 피해자 신문조서에서도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나올 때 문건 2부를 들고 나오는 장면, 문건들을 넘겨보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말을 듣고도 그 문건들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이때까지는 다 CCTV를 조사받으면서 CCTV를 보기 이전이죠. 네, 그렇게,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까 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8월 19일 이전 조사까지는 다 문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는데 8월 19일 조사에서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에서 누군가로부터 포고령을 받았을 것 같다. 받았다도 아니고 받았을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검사님 제시하신 거 봤죠? 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으로부터 CCTV 내용도 보게 되고 그리고 7월 20일자 김영호 진술조서의 내용을 제시받고 그리고 검사님이 뭐 효유하거나 압박한 건 없지만 그 이전에 이제 변호인하고 상의할 때 변호인이 다 모르고 안 받았다 그러고 하는 거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같지 않으니까 뭐 포고령 정도는 받다고 해도 되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포고령을 받았을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변경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항입니다. 당시 피고인이 제시받았던 김영호 장관의 진술 내용이라는 게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 내용에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네, 김영호 장관의 진술이. 네, 그런데 김영호 장관은 이 법정에 와서 증언할 때 피고인과 조태열 장관이 함께 있었던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처음 알게 됐다 이런 진술을 번복하고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피고인은 8월 19일 조사받기 전까지 CCTV를 제시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차항입니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에 자기의 기억과 다른 CCTV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행동이나 시간 순서들이 보였었죠. CCTV 확인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하니까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아까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던 김영호 장관의 진술까지 제시받으니까 아,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포고령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신 거죠. 네, 실제 포고령을 받았는지 증인이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